최원재의 투자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네, 우리 장 코스피 2600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26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2%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낙폭 줄여서 1.5% 하락 마감인데 오늘 장 한마디 짚어주시죠.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팔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진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도 안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크게 본다면은 그냥 외국인 매도의 하락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별로 특징이 없네요, 오늘. 네, 미국 장이 또 강하지 못했던 만큼 우리 장의 여파는 좀 더 컸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외국인 코스피 팔고요. 또 기관은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을 또 팔았습니다. 시장 해석을 해보면서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죠. 오늘 외국인 매도를 보면은 그동안은 삼성전자 위주로 팔고 나머지 종목은 좀 사들였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 이외에도 꽤 많이 팔았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엔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가 좋아도 그동안 못 갔고 중국 증시 좋아도 못 갔고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상승 모멘텀도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이닉스 바이오 대표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있는데요. 저는 좀 이제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이닉스는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로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들 그런 대형주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그런 전망이 나와 있고 실제로 주가가 미리 그거에 지금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중요한데 어제 보니까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이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TSMC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강하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개장하니까 나스닥 S&P 500이든 1% 이상의 나스닥 선물이 한 200포인트 이상 올랐으면 1.5포인트, 200포인트, 이제 2% 이상의 강세로도 시작할 수 있었는데 0.23% 상승으로 출발하더니 영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장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럼 보유 종목 상승 시는 계속 매도하면서 현금 챙기고 매수는 그냥 조금 늦추면서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우선이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여유를 두면서 시장 분위기 더 파악하고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굉장히 그것도 잠시 반짝하지 않을까.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시세 연속성이 3일 이상 그렇게 계속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 실적 발표에 맞춰서 2,550포인트의 박스 하단을 한 번 더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2,550포인트 깨진다고 해서 아래로 또 빠져가지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추세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2,550 깨면서 그냥 바로 쭉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그냥 박스권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그냥 단기 상승, 단기 횡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위든 아래든 너무 섣불리 단정을 짓기보다는 시장 흐름 한번 좀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를 좀 누르는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꼽아주실까요? 역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증시 그냥 미국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나라 증시 대비로도 훨씬 못 오르고 있고 뭐 거의 수익률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최하위권 아닙니까? 외국인들 수급도 너무 안 좋죠.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계속 팔고 있고 물론 뭐 외국인이 이 우리나라 시장의 전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팔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지금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국내 주식을 매도 후에 미국 증시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에서 지금 오를 수 있는 어떤 뭐 어마어마한 그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르면 호재가 나오면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상당히 좀 힘들다. 결국엔 수급이다.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1차적으로 그걸로 보고 싶습니다. 네. 부진한 수급 그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더 돋보이는 실적이 아니라는 점까지 꼽아주셨네요. 오늘 중국 쪽에서 LPR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지금 중국장 같은 경우는 더 상승폭을 높입니다. 현재 4.4%까지 올라가면서요. 3,300포인트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9월 말에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때 그때 상당히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 더 좀 소외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국이 강한 것도 우리 장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보실까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거는 있죠. 그런데 뭐 중국으로 갈 자금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고 중국으로 간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진하다? 저는 그것보다는 중국 증시는 장기간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매도가 많았어요. 공매도 포지션이 많았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총 다 따지면 한 19조 정도를 저번 추석 그때 중국 이제 연휴 기간 전에 발표를 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좀 압박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저는 중국 증시가 올랐다고 보고 있고 중국 증시도 저는 그래요. 지금 중국 경제가 또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결국에는 4.8%까지 GDP 성장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걔네는 그냥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는 이 수치에 맞출 거야라고 그냥 맞춰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도 살아나야지 그냥 살아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부양책 아무리 발표해도 그냥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중국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중국 증시 그냥 쇼커버링에 의해서 저는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도 그냥 저는 별다르게 좋게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은 아시아 쪽은 별로 재미가 없지 않느냐 인도 말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킹달러 차트가 또 이 말씀 들으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원재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